16에서 21번. 자, 16에서 21번인데, 자, 신사고 독서 교과서에 자, 감시와 역감시라고 하는 지문이 있습니다. 요 지문이 있는데, 요 지문이 이제 미셸 푸코, 요 글에 나오는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랑 동일 인물이거든. 자, 그 사람의 이제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고로 이제 과목과 관련된 통제, 규율 관련 개념을 다루는 지문이 하나 있어. 자, 그 지문이랑 만약에 이제 내가 출제를 한다면, 이 지문 보고, 이거 교과서랑 좀 엮을 수 있겠는데?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많은 걸 하진 않고요. 저 요 해설은 16에서 21번은 우리가 정독하면서 해설을 좀 해보자고. 자, 우리 요 지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조금, 이제 관점을 같이 가져가세요. 자, 먼저 가랑 나의 이제 복합 지문입니다. 당연히 이제 문제에 대한 해설도 같이 진행해요. 자, 가의 1문단을 보시면,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해 권력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자, 그는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권력의 양상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니? 자, 푸코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권력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고, 자, 이 푸코가 세 가지 이제 규율과 관련된 개념을 제시하는데, 자, 이 세 가지 개념은 순서대로 양상이 달라지는 거야. 자, 가장 첫 번째는 자, 주권 권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규율 권력이라고 하는 친구,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생명 권력이라고 하는 친구. 자, 요렇게인데, 자, 미리 표시를 좀 해두면, 자, 주권에서부터 자, 생명으로 자, 변화가 있다는 소리죠. 자, 달라진 양상이라고 하니까. 자, 그럼 나머지 문단들은 자, 요 세 가지를 하나하나씩 자, 설명을 할 거야. 자, 이 문단을 보세요. 자, 푸코에 따르면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은 군주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해 작동을 했고, 군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자, 즉 군주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 군주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위법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자, 사형수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형을 해. 자, 그러면 보고 있는 사람들은 나도 군주의 말을 안 들으면은 저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대요. 자, 그걸 이제 효과적인 지배를 위해서 쓰이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자, 근데 하지만 자, 뭐든 과하면 안 되잖아. 자, 주권 권력의 강압적 성격은 오히려 군중의 반발을 일으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자, 그래서 형벌은 비공개적으로 자, 행해지게 됐고요. 자, 주권 권력은 이때부터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됐대. 자, 푸코는 16세기 이후, 아까 우리 고대부터 존재한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지.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 이 가글 같은 경우는 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 통시적 관점의 글이라고 보면 돼. 자, 통시적. 자, 말 어렵게 보이시지만 시간의 흐름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16세기 이후 등장한 규율 권력으로 인해 개인이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를 점차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한다. 자, 이게 우리 신사고 독서 교재에 나오는 이제 감시와 역감시 관련된 개념인데,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원형 과목이 있어. 자, 거기는 중앙은 이제 바깥쪽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이제 중앙이 감시자의 역할이고요. 바깥쪽에 이제 원통의 바깥쪽에 죄수들이 들어있는데, 자, 이제 죄수들은 안쪽 원통 부분이 어두워서 못 봐. 자, 못 보고 감시자들은 실제로 보고 있단 말이야. 자, 근데 감시자들이 죄수를 보는 방향은 밝아서 감시자들이 이제 죄수를 잘 볼 수는 있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냐면, 자, 내가 실제로 나를 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낄 수는 없지만 왠지 저 어두운 곳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고 규율에 따르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거랑 관련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규율 권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여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냈고, 감옥, 학교, 군대 등의 사회제도를 통해 나타낼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해 개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권과 규율의 차이는, 자, 주권은 군주의 강압적인 직접적인 통치고, 자, 규율 권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에 대한 권력 통제의 내면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접적인 통제나 형벌을 가하는 건 아닌 거라고. 자, 그 다음 이제 3문단으로 갈까? 자, 17세기 이후입니다. 여기 얘기하겠죠?
자, 근대 국가의 형성과 산업혁명이라는 정치, 경제적 변화가 진행되자 인구가 국가 역량의 중요 요소로 부각이 됐대. 자, 따라서 자,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해 출생률, 사망률, 수명,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대. 자, 이렇게 작동하는 권력을 생명 권력이라고 불렀는데, 자, 결국은 인구가 많아야 돼. 자, 라고 하는 목적 아래 인간이라는 종이 지니는 생물학적 특성, 질병에 대해 알고요. 자, 사람은 이런 환경에 처하면은 빨리 병들거나 죽는구나. 자, 이거는 인구 감소, 인구 증가에는 치명적인 단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요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제 극복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통제가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래서 생물학과 의학이 발전이 됐고. 자, 그다음 자, 푸코는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의 작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해 국가가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본주의 발전에 도움이 됐대. 자, 4문단. 자, 또한 자,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다. 자, 지금까지 주권, 규율,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자,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언급이 됐다고. 자, 그래서 이 친구는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래. 즉,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해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대. 자,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주권과 규율로의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죠. 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주권 권력이었다면, 자, 국가의 간접적인, 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국가의 간접적인, 여기서 말하는 개입의 최소화가 일어났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갈까요? 그 결과 개인은 스스로를 주체성을 가진 자율적인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다. 자, 그러나 푸코는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대.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허구라고 본 거냐? 자, 권력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하는 것. 자, 이것이 주체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고. 자, 이어서 그에 따르면 진정한 주체성은, 자, 그러면은 푸코가 말하는 주체성은 자, 권력에 자, 대한 저항에서부터 생기는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권력이 점차 개입을 최소화하면 권력에 대한 저항을 하기 어려워지겠지. 자, 권력이 나를 강하게 통제하면 통제할수록 저항의 효과는 커질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허구라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자, 결국 요게 필요하다는 거지. 자, 이때 저항은 권력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고 모순을 찾아 예속되지 않으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자, 푸코는 이러한 저항을 통해 개인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생성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푸코의 권력 관계에 대한 본인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지문 한번 볼까? 자, 나지문 읽어보자. 자, 항상 가랑 나랑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친구는 자, 둘이 상반된 관점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자, 가에 나온 이론가 입장을 확대 적용을 하거나 자, 라고 하는 것으로 연계될 거기 때문에 자, 이상한 용어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뭐가 나오냐?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지. 자, 아직은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자. 자, 요거는 근대의 서구 철학이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하여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을 한대. 자, 그래서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재고해야 된다라고 합의하며 출발했다. 자, 재고라고 하는 게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자,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자, 신유물론이라고 하는 친구는 인간과 그 외를 구분하는데 자, 인간을 훨씬 더 중시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 외가 배제된 것들인데 이 배제된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합의하며 출발했대. 자, 신유물론자들은 이제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 자, 결국 인간과 그 외를 구분하고 인간을 더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인간 자, 중심적 사고라고. 자, 세계는 인간과 그게 아닌 것으로만 구분이 된다.
자, 그래서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자, 또한 푸코의 생명 권력이 자, 인간 생명에 한정되었다고 해석했다고 보아 자,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시도했다. 자, 아까 우리 푸코가 생명 권력이라고 해서 자, 인구가 중요하니까 자, 인구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자, 우리 사회가 발전하더라. 이런 설명을 했지, 그치? 자, 근데 요 나의 입장에서는 자, 요 생명 권력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다소 자, 인간 중심적인 이제 요 철학의 근거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거 말고 자, 인간 그 외의 것에도 관심을 좀 확대해 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푸코의 입장이랑 완전히 같은 친구는 아니다. 그지? 자, 그러면서 자, 진행되는 사람이 자, 두 번째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자, 보자. 자, 라투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 자, 그러면 신유물론이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자, 신유물론이 인간 중심적 사고에 자, 가지고 있던 걸 부정적으로 본 거고. 자,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를 했대요. 자, 그게 뭐니? 그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비인간이라 칭하며 자, 이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역동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 그는 비인간 역시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 자, 우리 생각해볼까? 유물론자 입장에서는 행위자는 인간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간과 비인간 모두 자, 행위자라고 하는 것으로는 자,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지. 자, 신유물론이랑 다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구분을 좀 해주자. 자, 신유물론은 라투르의 입장과 자, 서로 대조되는 인간 중심이냐, 자,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냐. 이런 관점 차이로 보시면 되겠지. 자, 이어서 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 행위자임에도 인간이 이들을 수동적 객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 인류세를 초래했다. 인류세가 뭐냐? 자,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상실들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 제안된 지질학적 시기의 명칭이다. 자, 결국 인류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초래된 위기. 자, 그 시기 전부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는 인간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 라투르의 관점에서는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행위 때문에도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거야. 자, 그 다음 라투르는 인간이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동등한 행위자가 만든 수평적 연결망이며 동등한 관계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인간 존재는 수많은 행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한대. 자, 한 명 더 나왔죠. 자, 이번에는 헤러웨이. 자, 요 사람은 또 어떤 입장이냐. 자, 헤러웨이 역시 생태를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럼 방법만 좀 다르지. 자, 라투르라고 하는 사람이랑 동등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 사람도 인간 중심에서 벗어나려고 한대. 자, 이 친구는 뭘 제기했을까? 자, 그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반려종이라 칭하며 자, 우리 반려동물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자,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 반려동물이 하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냐? 인간과 비인간, 동물, 뭐 식물 이런 것들은 공존하는 관계다. 요 말을 할 것 같아. 자, 반려종 간의 공생관계를 강조합니다. 자, 그는 인간이 축산동물이나 실험동물의 삶과 죽음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는 것처럼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되고 자, 인간과 공생하는 반려종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자, 어쨌든 자, 요거는 공생관계 또는 자, 인간과 비인간을 공존의 관계로 보는 입장이지. 자, 다음 쪽입니다. 자, 이는 인류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자, 헤러웨이의 이러한 생각은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게까지 확장하여 인간과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결국 라투르랑 헤러웨이라고 하는 친구, 자, 요 친구들이 인간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유는 자, 아까 위에 잠깐 언급된 인류세에 대한 극복 가능성 때문이라고. 자, 이게 이제 이 위기였잖아, 위기. 자, 극복 가능성에 대한 모색을 위한 자, 요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니은의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자, 원래 기억에는 생명 권력이었다고.
자, 아까 우리 나의 입장, 신유물론에 이제 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푸코 역시도 인간 중심으로만 사고했다라고 비판을 했지. 맞아? 자, 그러니까 기억에 나오는 생명 권력은 인간에 국한된 것이고, 자, 그다음 니은에 나오는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은 자, 여기 나오는 헤러웨이가 설명한 자, 공생과 공존으로 같이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문단 자,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의 사유방식에 도전한 신유물론자들의 생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해주며 자,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넘어가서 자, 16번 문제 보세요. 자, 답이 나올 때까지 볼 겁니다. 자, 1번. 자, 가는 나와 달리 특정 학자가 정의한 권력의 개념을 다른 학자가 제시한 개념과 비교한다. 자, 가에는 푸코밖에 안 나왔는데, 그지? 그럼 다른 학자의 비교는 조금 어렵겠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땡. 자, 2번. 나는 가와 달리 생명 권력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쟁이다 라고 하는데 자, 헤러웨이나 라투르는 같은 입장이죠. 논쟁을 벌일 만한 사이가 아니네. 자, 3번. 가나 모두 특정 학자가 규명한 권력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상반된 평가와 절충은 아니요. 그죠? 자, 4번. 자, 가는 특정 학자의 사상에서 보이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고 자, 가에서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나에서는 인간 중심이다라고 지적을 하긴 하지만 자, 그리고 생명 권력의 변화 과정을 제시한다. 이거는 뭐 일부 괜찮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의 생명 권력에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해 고찰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자,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답은 자동으로 5번이 되겠지. 자, 5번 플레. 자, 가는 권력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데 자, 아까 설명드렸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글의 구성. 자, 요거 가에서 보여주고 있지. 자, 그리고 특정 학자의 견해는 푸코를 말하는 걸 거고. 자, 나는요, 생명 권력에 대한 특정 학자들의 새로운 해석을. 자,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해석은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자, 라투르와 자, 헤러웨이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자,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갑니다. 자, 17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래. 자, 1번부터 볼까? 자, 푸코는 주권 권력이 효과를 잃고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대. 왜? 너무 강하게 통제하니까 반발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자, 그러면 1번은 문제 없고. 자, 2번. 자, 푸코는 주권 권력이 법에 따라 작동하며 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자, 죽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주권 권력에서는. 자, 3번. 자, 라투르는 생태 위기가 근대 서구 철학에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를 초래했다. 자, 이거 잘 봐. 자, 키워드 단어는 잘 쓰고 있지만 답이죠. 왜? 자, 처음 설명된 이제 뭐니? 생태 위기. 자, 인류세라고 할까? 자, 인류세. 지금 3번에 설명하는 게 뭐야? 자, 인류세가 인간 중심적 사고를 초래했대. 자, 어디가 이상해? 인류세가 인간 중심을 초래한 거냐? 아니죠. 인간 중심적 사고가 인류세를 초래한 거 아니냐? 그지? 자, 논리적인 선후관계가 틀렸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고. 자, 그 다음 18번 보세요. 자, 가의 이유를 추론한 거래. 자, 가 볼래? 자, 가가 어디 있습니까? 자, 가 지문의 사문단에 있어요. 자, 중간 끝에 있네. 그러나 푸코는 주체성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허구라고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게 뭐예요? 자, 권력이 점점 방임으로 나아간다. 권력이 인간에 대한, 개인에 대한 개입이 최소화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허구랬지. 왜? 자, 인간은 권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 어쨌든 자, 인간이라고 하는 개인도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1번은요. 자, 개인의 삶이 권력에 의해 최대한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뭔가 비슷한 말을 하는 것 같긴 해. 조금 자, 의심하면서 넘어가자. 자, 2번. 개인의 자율적 행위도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다 라고 합니다. 자, 1번과 2번의 차이는 뭐지? 아까 우리 가 부분 설명하면서 주체성이 허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주체성과 관련된 개념을 더 언급을 해주고 있어야지. 자, 2번에 나오는 개인의 자율적 행위가 뭡니까? 주체성이지. 그지? 자, 이 주체적인 행위도 결국은 권력 속에 예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니까 1번 아니고 2번으로 골라야 돼. 자, 이런 문제는 애들이 1번으로 많이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18번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9번으로 갈까? 자, 기억 그리고 니은이래.
자, 요거 생명 권력이랑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입니다. 자, 핵심은 인간 중심적 사상인지 아닌지의 여부네, 그지? 자, 1번 볼까요? 자, 기억은 인간의 생명 관련 문제가 국가의 중요 요소로 부각된대. 인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자, 니는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하고자 등장했다라고 하니까, 이 공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헤러웨이가 언급을 했고, 자, 앞에서 나오는 이제 인간의 생명 관련 문제가 국가의 중요 요소로 부각되며라고 하는 건 인구 관련된 얘기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요거는 여지없이 자, 1번 자, 골라주면 되겠다. 그치? 자, 다음 20번이요. 자, 넘어갑니다. 자, 가 그리고 나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쪼류독감 나. 자,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성 병원체를 통한 감염병으로 인간과 동물 모두 감염될 수 있기에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된다. 자, 조류독감의 병원체는 끊임없이 변형되기 때문에 예방이 쉽지 않고 집단 사육되는 가금류의 경우 보통 집단 감염의 형태로 나타난대. 자, 조류독감이 발병하면 예방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가금류는 모두 살처분 및 폐기. 자, 살아있는 채로 죽인다고. 자, 또한 인간이 감염되면 발열, 두통, 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폐혈증이나 호흡곤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 어쨌든 이제 요것도 이제 위기죠, 일종의. 자, 일종의 위기인데 이걸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른 문제 같아요. 자, 볼까? 1번부터. 자, 푸코의 관점에서 볼 때 국가기관이 조류독감 문제를 직접 관리한 것은 조류독감을 인간의 건강 상태에 대한 위험 요소. 왜? 이것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인구 감소되잖아, 그지?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개입할 만한 문제가 맞지? 푸코 관점에서 1번, 오케이. 자, 2번. 자, 푸코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발병 지역의 가금류를 살처분하도록 정한 것은 인간 생명에 관한 문제 권리 개입한 것이다. 이것도 뭐 크게 문제 없네요. 자, 3번. 라투르 관점에서 볼 때 조류독감의 확산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성. 자, 그러면 이 무슨 말이에요? 인간뿐 아니라 다른 비인간들도 행위자로 보고 있다는 거잖아. 라투르가 언급을 했었지. 자, 그 다음 4번. 자, 라투르의 관점에서 볼 때 조류독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해당 병원체를 인간을 위한 연구 대상? 아니지. 인간을 위한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야? 인간 중심적 관점 아니냐? 근데 라투르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했잖아. 자, 그러면 자, 답은 4번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마지막 18번 있잖아요. 그 2번 선지에 개인의 자율적 행위가 주체성이라는데 주체성이 권력에서 저항하는 걸로 생겨나는 걸로 했잖아요. 권력의 그게 왜? 근데 이게 뒤에 보면 권력의 작동으로 구성된 결과물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봐봐. 자, 18번 다시 가보세요. 자, 가가 주체성은 이렇게 언급된 주체성은 허구라 했잖아요. 그치? 그 앞에 뭐가 언급됐어? 자, 여기. 주권 권력부터 생명 권력까지 가는 과정에 자, 뭐가 점점 감소해요? 국가 권력의 개입의 정도가 감소할 거야. 가장 직접적인 이제 권력의 개입이 얘잖아. 그치? 직접 죽일 수도 있고. 나의 통제에 따르자면 이제 다 감옥에 가두고 그랬단 말이야. 그치? 근데 자, 그러다가 반발이 심하니까 조금 정도를 낮춘 겁니다. 자, 요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건데, 자,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해버리면, 자, 이걸 온전한 주체성, 그러니까, 자, 통제를 덜 하니까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하더라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규정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더 이상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자, 근데 그 통제의 형태가 달라진 거지. 자, 여기 규율 권력 같은 경우도 자, 권력 통제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 권력의 통제가 직접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교과서에 나온 저 감시와 역감시에서도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모세관 같은 권력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 이제 그래서 모세관 같이 어느 구석구석에나 퍼져 있는 권력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정도가 줄어들어서 주체성이 생겼다라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은 해석이라고 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가의 이유를 추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결국 권력이 통제력이 약해졌다가 아니라고 설명을 해야 돼. 권력이 통제력이 약해졌다가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개인은 여전히 통제받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겨줘야지. 그치? 자, 근데 주체성과 관련된 용어까지 언급이 되는 건 2번인 거라고. 오케이? 너 1번 했지? 2번 했어? 오, 오케이. 그래서
요걸 이해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어휘 문제네. 요거는 쉽다. 자, A 보세요. 자, A가 어딨어? 자, 오류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오류도 어떤 생각이나 가치관이겠죠, 그죠? 자, 아니면 어떤 상태라고 본다면, 자, 가장 적절한 거는 뭐 누가 봐도 혼란으로 보입니다. 자, 나머지는 기운이 빠졌다, 잠에 빠졌다, 동료들에 비해 빠지지 않는다, 실력이 이제 뒤지지 않는다는 소리고요. 자, 동창에 또 빠졌다는 참석의 의미니까 여기서는 어떠한 특정 상태라고 본다면, 자, 1번으로 보실 수 있는 문제다. 자, 요렇게죠, 요렇게.